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되짚어 보면, 드라이버 이용해서 JDBC, 자바로 DBMS 핸들링 하는 거 이제 해봤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주소록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자바 DB 연동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쇼핑몰 테이블을 예시로 들면서 테이블을 하나로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려다 보면 구조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죠? 한 구조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많이 중복이 되고 한 구조로 얽혀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에 회원 정보, 상품 정보를 막 수정하는 데 있어서 회원 정보도 같이 영향을 받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격별로 구별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를 좀 쪼개서 테이블을 3개로 나누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잘 관리하는 건 좋은데 데이터를 찾을 때 되게 불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쇼핑몰 DB 연습 문제 풀면서 같이 느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혹시라도 테이블 이런 거 다 지금 초기화가 됐거나 안 되신 분들은 요거 쇼핑몰 테이블 분리 SQL 있죠?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걸로 다시 적용하시면 되고요. 쭉 복사하셔서. 자, 그리고 이게 추가가 된 상태에서 자, 요 주소록 아니죠. 쇼핑몰 DB 연습 문제. 요거 한번 쭉 같이 풀어보죠. 저 지난 시간에 다 못 풀어봤으니까. 이거 복사를 해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의 주문 개수는 이제 3개라는 것을 T쇼핑 한 구조로 다룰 때와 우리가 테이블 3개로 쪼갠 거 두 가지 버전을 해봤는데, 자, 한 개로 사용하는 버전은 일단 이제 죄송해요. 자, 화면 지금 이제 전환해 드릴게요. 요 코드는 여기 쇼핑몰 테이블 분리 요걸로 아마 돼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돼 있으실 건데 혹시라도 이제 컴퓨터가 초기화됐거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요거 복사해서 적용하시고 쇼핑몰 테이블 분리 SQL 이걸로 적용하시고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쇼핑몰 DB 연습 문제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테이블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T쇼핑 요거는 한 구조죠. 이거 3개로 쪼갠 거. 3개로 쪼갠 거 이걸로 풀어볼게요. 우리가 조인을 해야 되니까. 자, 풀어보기 앞서서 다시 한번 조인 개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2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A 테이블이 있고 B 테이블이 있을 때 여러 개의 이렇게 행이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이 행들은 특정 열들로 이렇게 이루어졌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요게 이제 상품 번호다. 상품 번호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상품 정보를 요 번호만 남기고 실제 원래 상품 정보가 이렇게 1번에 대한 상품 정보가 한 구조에 다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테이블을 따로 둬서 1번 상품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또 여러 개 마련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여러 개의 행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해서 여기도 이제 상품 번호 라고 했을 때 1, 2, 3. 자,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테이블과 요 테이블을 따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봤다가 요거 봤다 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보고 싶은 건데 그걸 조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을 행끼리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요 행이랑 요 행이랑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모양처럼. 자, 근데 이제 붙일 때 이 행이랑 이 행이랑 이 행이랑 이 행이랑 이 행이랑 이 행이랑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세 개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컴퓨터는 얘랑 붙여야 될지 얘랑 붙여야 될지 얘랑 붙여야 될지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해서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붙은 행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랑 요거랑 붙은 행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랑 붙은 행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총 3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얘랑 붙을 수 있고 얘랑 붙을 수 있고 얘랑 붙을 수 있죠. 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얘랑 붙은 거, 얘랑 붙은 거, 얘랑 붙은 거. 또 3개가 나오겠죠. 이거를 다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카르테시안 곱이라고 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상품 번호랑 이 상품 번호가 같은 것만 붙이고 얘는 안 붙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인을 해서 A와 B 테이블을 붙일 때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다 붙이지 말고 요 A에 있는 요 컬럼이랑 B에 있는 요 컬럼의 값이 같은 것만 붙여라. 이게 조인 조건이죠. 그래서 조인 조건은 우리가 이제 on이라는 걸로 정해줄 수가 있고 두 테이블을 조인하겠다라는 키워드는 innerjoin. 그래서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조인할 때 필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 유저, T 오더 이게 중심이겠죠? T 오더가 T2, T1인가? 잠시만요. S1이네요. 뭘?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주문 테이블만 봐서는 정보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정보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보다는 유저 정보에서 유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식별 값인 유저 넘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유저 테이블 뒤져가지고 1번 유저가 누구인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상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셀렉트를 테이블마다 뒤져야 되는 게 문제니까 이제 붙이겠다. T 오더와 먼저 유저 테이블 먼저 붙이죠. T 유저가 될 거고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하면 이제 이게 카르테시안 곱인 거죠. 1번 주문에 대한 유저 행이 6개가 다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는 의미 없고 이 유저 넘버랑 유저의 아이디랑 같은 것만 보고 싶은 거죠. 그때 이제 on로 T 오더에 유저 넘버랑 T 유저의 아이디랑 같은 것만 붙여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번호랑 요 번호랑 같은 것만 붙었으니까 딱 연관이 되죠. 프로덕트 마찬가지죠. 프로덕트도 이렇게 한번 찾아놓으면 이 결과 자체가 하나의 테이블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테이블로 두고 밑에 또 이렇게 이노 조인 하시는 거죠. T 프로덕트. 자, 카르테시안 곱이 나올 텐데 이거는 바로 진행할게요. T 오더의 프로덕트 넘버랑 T 프로덕트의 ID. 그래서 원하는 것만 딱딱딱 붙였고요. 최종 결과는 우리가 처음에 테이블 하나로 만들었던 그 구조랑 동일하죠. 그렇다고 이게 이런 테이블이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세 개의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이 DBMS가 만들어준 가상의 테이블 같은 거예요.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여기다 막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막 추가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조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회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손흥민으로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버전으로 풀어보라고 했는데 푸신 분들은 잘 하셨고요. 안 푸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세 번 일일이 뒤져보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손흥민이 사는 상품이 궁금하면 이렇게 조인된 요거 복사를 해올게요.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궁금한 게 뭡니까? 상품. 그럼 여기서 상품 정보만 P네임. 됐죠? 자, 그리고 누가 샀는지 옆에다가 적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저 네임. 필요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너무 많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손흥민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웨어 하신 다음에 유저 네임을 손흥민으로 정해주시면 이렇게 운동화 2개, 코트 하나. 이 운동화가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보고 싶으면 유일한 식별자인 프로덕트 넘버 P.ID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P가 아니라 프로덕트죠. T 프로덕트. 이렇게. 그래서 둘 다 1번인 거 보니까 같은 운동화를 의미합니다. 뭐 나머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스커트를 산 사람, 요거 그대로 이만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유저 네임만 보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을 T 프로덕트 P 네임이었죠 아까. 요 칼럼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테이블. 이게 이제 스커팅. 송혜교가 2번이나 샀다. 자,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이것도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왜요? 오더바이. 웨어는 필요 없고요. 오더바이 해서 바로 사람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자, 김지원 2개, 설현 하나, 뭐 소집 하나, 손흥민 3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이니까 아이디까지.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해서 유저 네임이 소지섭인 거 찾아서 뭐만 보면 된다? 프라이스. 그래서 13만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만 캐치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좀 주먹구구식으로 찾았죠.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 손흥민의 주문 개수,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요? 다시 정답 버전을 보면 요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손흥민이 주문한 개수 못 찾아요, 사실은. 왜냐면 손흥민이 한 1000개 정도 주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셋일 거예요, 1000개를. 행이 3개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거지,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거는, 직접 세는 건 무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테이블의 개수, 이 행의 개수를 셀 때는 우리가 세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세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좀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소개를 드리는 건데, 행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가 있어요. DBMS에도 함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고 편리한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행을 세주는 개수를 카운트 함수라고 해요. 여기는 세고 싶은 행, 아니죠, 행이 아니죠, 칼럼. 그럼 해당 칼럼이 행이 몇 개 있는지를 세줘요. 자, 그럼 요거 유저 넘버 아무거나 잡아도 되겠죠. 어차피 다 3개니까. 셀렉트 하고 카운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 조인 하는 거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먼저 간단한 테이블 하나 잡고, T 오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딱 보면 몇 개인지 한눈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거 숫자 보면 알겠지만, 이 숫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카운트 하고 ID, 이러면 ID 칼럼이 몇 개인지를 세주는 거고요. 유저 넘버 넣으면 유저 넘버 이 칼럼에 몇 개인지 세주는 거고요. 이렇게 에스터리크 별을 넣으면 이 전체 행, 이게 행이 몇 개인지 세주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SQL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함수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카운트 이렇게 세주면 되죠. 이렇게 세주면 손흥민이 주문한 개수가 3으로 나옵니다. 자,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 카운트 별 하면 이 3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칼럼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워보고 검색하면 이렇게 칼럼명이 나와서 이 4가 유저 넘버라는 거, 2가 뭐 아이디라는 거를 이렇게 칼럼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함수를 쓰면은 함수 표현식으로 바뀌죠. 칼럼명 없이. 이럴 때는 이렇게 공백 하나 주시고 별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요 이름으로 칼럼명이 잡힙니다. 이렇게 영어로 해도 되고 한글로 주문 개수. 한글보다는 영어로 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칼럼에 별명을 지을 수 있다. 이거는 꼭 카운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id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id를 안 나오고 AA로 나오죠. 별명 지을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 거예요. 손흥민이 산 상품. 이거는 딱히 볼 게 없죠. 근데 보시면 요 손흥민의 산 품목이 똑같은 게 두 개 나오죠. 이걸 이제 중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정보는 손흥민이 뭘 샀냐. 운동화는 코트잖아요. 딴 건 안 샀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나올 필요 없죠. 어차피 한 번만 나와도 손흥민이 운동화 코트를 샀다는 걸 아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 행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중복된 행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우리의 눈을 어지럽힐 때 중복을 제거할 수 있어요. 중복행 제거.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distinct라는 키워드가 있고 하나는 group by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stinct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다가 중복된 건 사라져서 한 개만 나옵니다. 자, 이 조인한 이 문구가 좀 길어서 허리가 길어서 좀 불편하시면 요걸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티쇼핑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중복된 걸 찾아야 되니까. 자, 티쇼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죠. 유저 아이디를 볼게요. 중복된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유저 아이디. 자, 이렇게 하면은 오더바이도 해줄게요. 유저 아이디로 오더바이 해라. 중복되는 게 이렇게 딱딱 보이죠? 이걸 이렇게 앞에 디스팅트 쓰면 다 사라집니다. 중복된 거. 그래서 유일하게 딱 1, 2, 3, 4, 5, 6 하나씩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중복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그룹바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죠. 또 오더바이까지 해서 자, 이게 3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행은 3개인데 어쨌든 얘네들은 다 같은 그룹군이잖아요. 그죠? 유저 1이라는 그룹군이고 유저 2라는 그룹군, 유저 3이라는 그룹군, 유저 4라는 그룹군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값을 가진 행을 그룹으로 묶고 하나의 대표, 이 3개 중에 대표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뭐 기준이 딱히 없잖아요. 제일 위에 게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걸로 합쳐져요. 1번 합쳐지고 2번 합쳐지고 3번 합쳐지고 4번 합쳐지고 5번 합쳐지고 6번 합쳐져요. 자, 해서 그룹 바이를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 이렇게 하시고 그룹핑을 할 칼럼을 정하시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죠. 자,
그룹 바이, 오더 바이 대신 그룹 바이가 먼저 와야겠네. 자,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하면 그룹별로 대표 행을 하나 딱 정한 다음에 합쳐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 그룹, 그룹을 대표하는 딱 하나씩밖에 안 나오겠죠.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자, 그럼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왜 갑자기 그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똑같은 기능 아니냐. 근데 그룹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그룹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디스팅트는 중복, 정말로 단순 중복 제거예요. 근데 그룹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모아두는 거잖아요, 같은 그룹끼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유저 1이 아까 유저 1 3개였잖아요. 여기서는 유저 1이 그냥 1개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유저 1이 3개가 겹쳐있는 상태예요. 차이 아시겠나요? 이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해 보이죠? 근데 얘는 유저 1이라는 행이 1개예요. 1개. 이것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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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근데 얘는요, 유저 1이 1개만 보이지만 3개가 겹쳐져 있어요. 4도 2개가 겹쳐져 있어요. 5도 2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개수를 날려버리질 않고 얘가 겹쳐진 그 그룹의 개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냐? 각 그룹별로 집계하려고. 얘는 각 그룹별로 집계를 못해요. 왜냐면 그룹핑을 하지 않아서 겹쳐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결과가 똑같이 보이지만 유저 1이 겹쳐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카운트를 해볼게요. 카운트.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유저 아이디를 디스팅트로 압축해가지고 중복 다 제거하니까 아까 6개였잖아요. 카운트하니까 6개 나오죠. 그냥 얘는 6개짜리예요.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카운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각 그룹별로 개수가 따로 세져죠. 1번 3개, 2번 1개, 3번 1개, 4번 2개, 5번 2개, 6번 2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행을 검색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중복이 빨리 제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디스팅트 쓰시면 편하죠. 근데 그룹별로 합쳐가지고 각 그룹별로 내가 뭔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룹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룹은 진짜 유용합니다. 나중에 통계 같은 거 낼 때 정말 많이 쓰여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3번에서는 또 어떤 개념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송혜교 중복이 되죠. 똑같이 디스팅트 하시면 됩니다. 자, 스커트를 산 사람, 단순히 산 사람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디스팅트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요럴 때도 그냥 디스팅트 쓰면 되고. 그룹 바이는 언제 쓰냐면 밑에 좀 있으면 나와요. 자, 일단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여기서 나오겠죠. 이제 그룹 바이는. 자, 이거 사실상 아까처럼 하자면 이거 일일이 세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김지원이 100개, 설현이 50개, 소시 30개, 손흥민이 뭐 200개 이렇게 하면 이거 일일이 우리가 다 못 센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죠?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정말 편한 게 그룹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가 같으면은 같은 사람이 주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그룹핑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더 바이 없애버리고 그룹 바이 유저 아이디. 자, 그러면 유저 1, 2, 3, 4, 5, 6 그룹이 무조건 딱 하나로 합쳐졌죠. 근데 그냥 합쳐진 게 아니라 요 겹쳐진 거 개수를 다 세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카운트 이렇게 세보면 되겠죠. 아까처럼. 자, 유저 1번은 3개. 1개, 1개, 2개, 2개, 2개. 똑같죠, 아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뭐 3개고 누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이 앞에다가 사람 이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유저 네임. 손흥민이 3개, 서련이 1개, 윤빈이 1개, 그죠? 근데 만약 손흥민이 저 밑에 있으면 얘가 제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하고 나서 오더바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카운트 이걸로 오더바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상하죠? 이때 이렇게 별명 지어주시고 CNT로 오더바이 해라. 그것도 DSC 큰 거부터. 이러면 이제 제일 큰 거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리미트로 하나 잘라주면 무조건 제일 높은 애.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은 손흥민이고 3개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룹핑 하는 거 굉장히 유용하죠. 자, 5번 역시 그룹핑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역시 소지섭이 한 100건 주문하면 이거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계산할 수 없잖아요. 100개일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집계 함수라는 게 나와요. 자, 집계 함수라는 건 한 컬럼을 정해서 그 컬럼의 모든 행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프라이스 행을 딱 잡고 여기 있는 걸 모두 더해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계 함수. 썸이라는 게 있어요. 썸. 여기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됩니까? 그냥 컬럼이 아니라 숫자 컬럼이 와야 돼요. 더하려면은 데이터형의 숫자여야 되죠. 자, 그래서 프라이스는 숫자예요. 긴가민가 하시면은 DSC로 볼 수 있죠. 이 프로덕트. 자, 이 프라이스는 타입이 int. 그래서 요거를 적용시킬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sum, 자, 이 프라이스를 sum이라는 집계 함수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해서 13만이 나와요. 그리고 프라이스 다시 이렇게 이름 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전체 매출액이 궁금하면 T쇼핑으로 일단 할게요. 너무 기니까. 자,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궁금하면 이 프라이스를 싹 더하면 되죠. 근데 이거 하나씩 다 더하기가 힘들죠, 그죠? 사람이 행이 한두 개도 아닐 텐데.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썸에서 프라이스 하면 전체 매출액은 259만 9천 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단적인 예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DBMS에서 제공하는 함수라든지 SQL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
조금 빠르게 나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음 문제에서 하나씩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SQL 중급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앞서서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